예,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팀장 맡고 있는 권기만이라고 합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그 중에서 이제 규제 신속 확인이 있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우리 줄여서 실증 특례라고 합니다. 임시 허가, 그 다음에 주요 보완 내용 및 향후 계획,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있나요? 레이저 포인터가 없네. 예,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기술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제도가 이 신제품 서비스 모델에 따라가지 못하고 인증, 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해서 시장 출시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에 더해서 아까 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사실 핵심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여기 밑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다치지 말고 마음껏 뛰놀라는 제도입니다. 뛰놀라는 제도고, 다치지 말고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해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식 및 관련 법령인데요. 헤드는 국무조정실입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이 총괄을 행정규제 기본법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산업융합의 저희 산업부, 그다음 ICT융합의 과기부, 그다음에 핀테크 중심의 금융위, 그다음에 지역혁신의 중기부가 이렇게 중기부 네 가지 규제 샌드박스가 있고요. 보시다 보면 이제 주로 뭐 금융위 쪽은 잘 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잘 안 헷갈리시는데 ICT 융합하고 산업 융합하고 어디 신청을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고요. 아무데나 해주시면 제일 잘할 수 있는 데서 처리해 드립니다. 만약에 범위가 보면 ICT와 저희 산업 융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밀어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신청을 할까 혹시 신청을 고민하신 기업들은 그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산업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그다음 과기부는 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법, 중기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베이스입니다. 지역 베이스고 나머지 3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는 뭐 저희 산업부가 맨 처음 2019년 2월 11일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가 있는데요. 뒤에 예가 있으니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 없으면 일단 해주자는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규제 신속 확인이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실증 특례, 2번이 실증 특례입니다. 3번이 임시 허가고요. 규제가 모호할 때 먼저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규제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허가가 돼야 되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거고, 저희 사업자에서 신청해 주시면 관계부처, 저희 사업부가 중간에 매개가 돼서 관계부처에서 31일 내에 회신을 해서 이 규제가 뭐가 있는지 먼저 밝혀드립니다. 보통 규제 신속 확인, 애매할 때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먼저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규제를 보시고, 뭐 규제 실증 특례라든지 임시 허가들을 많이 신청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증 특례는 이제 법령 공백이라든지 적용 부적합 사례, 그 다음에 금지 불허일 경우인데, 실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법령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 일단 한번 실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거기에 관련 규제들을 풀자는 내용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저희들이 실증 특례를 줄 수가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임시허가는 이 차이점이 시장 출시를 위한 겁니다.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위해서 2년 이내에 임시허가가 부여가 되고 2+2로 총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이 저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의 특징은 이게 만약에 법령이 정비가 안 되면 거기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허가됐다고 보는 이렇게 좀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할 때 그 고려사항이 뭐냐. 먼저 생명 안전 환경 분야 제외 여부를 고려를 합니다. 이 외에는 다 규제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규제를 풀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게 하자는 게 저희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 예상 특례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규정이나 법령이 모호할 때 이제 일단 한번 해주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하고 있고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는 규제 신속 확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관계부처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답을 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자에서 저희 산업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규제 신속 확인은 저희 사무국인 산업기술진흥원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고 산업기술진흥원이랑 산업부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통보가 돼서 사업자에게 이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규제 신속 확인 예시입니다. 이건 자율주행 셔틀버스 관련해서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차량과 달리 검사, 운행 요건, 인허가 등에 대한 확인이 좀 어렵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무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자가 인허가 기준, 운행 요건, 관련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어떤 것들이 확인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정비, 원격 접속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해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 제품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입니다. 실증 특례인데 아까 신청 기준은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규격,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기존재하는 기준 요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3번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불가능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실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특례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저희 민관 합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저희 산업부 장관이십니다. 거기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특례 여부를 의결합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규제 개선은 이제 규제 특례 결과 이제 실증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고 이제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옛날 있는 법령이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법령이다, 아니면 고쳐야 되는 법령이다 결론이 나면 그 법령을 재개정하게 되겠고요. 만약 기존에 있던 규제가 타당하다, 이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법령 개정 작업은 없고 그냥 실증 특례가 종료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신청을 하시면 산업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할 때 저희 실장 주제 1급이신 실장 주제로 규제부처, 그다음에 저희 우리 사무국, 그다음에 신청하신 기업들, 그 전문가들 초청을 해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실장님 앞에서. 사실 이때 참 재밌는데요. 때로는 고성도 가고 때로는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이때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이 전문의를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풀어주고 싶은데 또 규제부처 입장도 다들 들어보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굴을 붉히면서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요걸 통해서 여기 저희 전문위원회 얘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문위원회에서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이 전문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증 특례 예시입니다.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인데요.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가 지금 수소차 보급 대비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입지 제한이라든지 이격거리, 허가 조건 등 규제 때문에 이제 도심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증 특례를 통해서 도심 내 수소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의 이제 국회 이제 다음 9월 초에 아마 그 수소 충전소 완공이 될 겁니다. 완공이 되고 세리머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탄천, 개동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구축 운영하고, 개동은 이게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규제 특례를 주었습니다.
그 DTC 유전체 분석인데요. 이제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질환의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실증 특례 준 것은 유전자 검사는 기존에 12가지 항목밖에 못했는데 13가지 항목을 추가로 허용을 했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공용심의위원회, 윤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이제 조만간 이제 가시적인 사업화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저 이어서 이제 우리 정수영 대표님께서 하실 건데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킥보드로 잘 알고 계신데, 킥보드 대여 공유 서비스가 현재 사실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규정이 없고요. 어떻게 지금 만약에 스티커 딱지를 경찰에서 딱지를 끊으면 다 끊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이제 법령이 지금 미비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청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제도할 건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제 저희 메스아시아하고 이렇게 실증 특례를 신청을 해서 운전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일단 달리는 것으로,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 킥보드 자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 부하 조건들을 좀 걸어서 이렇게 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내로 서비스 해주실 거죠, 대표님?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임시허가입니다. 임시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출시를 위해서 임시로 무조건 허가하는 겁니다. 요 제도는 이제 실증 특례를 하고 임시허가 시장 출시 목적으로 연결이 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속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장에 출시할 것이 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경우에 실증 특례를 하셔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 출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제도를 임시허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제일 여기 규제 개선에 보시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 유예기간이 그냥 무한전히 연장됩니다. 예, 임시허가 예시입니다.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인데요. 기존 220V용 그 콘센트에 부착해서 전기차, 전기 이륜차에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등록 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충전 서비스 이런 모델로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불가했는데, 오차율, 내구성, 계측 정확성 검증 이후 사업을 착수하도록 임시허가가 부여됐고, 이것도 한 4분기 정도에는 아마 제품이 이건 시장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다음 라떼아트 3D 프린터인데요. 식용 색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커피, 맥주, 빵, 쿠키 등 표면에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는 이렇게 뭐랄까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개념 건데 신개념 서비스라고 봐야겠죠. 근데 식품위생법상 식용 색소 사용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커피류는 이 기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있어서 제품의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는데 식약처 의견에 따라서 라떼아트의 색소 사용량을 킬로그램당 0.1g으로 제한하고 여기 제한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게 임시허가를 해뒀고, 아마 이것도 조만간 신제품 출시가 될 겁니다. 근데 0.1g이 너무 높지 않냐? 저희들 해보니까 실제 이 라떼아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식용색소 사용량은 0.1g보다 한 50배 낮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요 향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건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뭐 저희 관계 부처들하고 지금 논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이걸 신청을 할 때 서류 부담, 그다음에 문서 작업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아까 금융위에서도 이제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일단 상담을 하시면 컨설팅 업체와 같이 그다음에 사무국이 같이 붙어서 서류 작업하는 걸 최대한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하시지 마시고, 일단 아이디어나 사업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력 충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뭐 저희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바쁘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있고요. 상담 컨설팅 서비스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가 되는 건 원래 지금 현재 이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신산업 제품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해묵은 과제들이 많이 좀 민원성에 가까운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무조정실로 앞으로는 이첩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저희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대상 과제가 아니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가급적으로 이렇게 악성 민원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손발이 24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들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보통 이거를 통과시키기까지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유사 사례가 들어오면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해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무조건 끝내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이고요. 조기 법령 정비는 뭐냐면 원래는 실증 특례나 이런 것들이 끝나야 이제 법령 정비에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승인 과제 중에서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아까 도심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하는 과정에 하고 난 뒤에 2개월 뒤인가 이미 법령이 사실 바뀌어서 지금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도 거기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잠깐만요. 사후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들 이거 너희들 보통 보면 뭐 통과시켜줄 때는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하다가 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아까 제일 행정부처인 총리실에서도 열심히 저희들을 관리 감독 중이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통과된 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름 단위로 뭐 전화 연락도 드리고 애로사항도 듣고 뭐 풀어드릴 거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사후 지원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증기술 개발 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들 컨설팅하고 책임보험 할 때 실증 특례 비용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법률, 책임보험 가입 비용 중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실증 특례 비용 같은 경우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시험 인증 등에 이제 최대 1.2억 원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고, 근데 추가로 요번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인증 기준이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제품 성능 안전성 개선 지원을 위해서 2020년에 40억 원 규모로 인증 기준, 제품 성능 기준 개발 지원 사업을 지금 신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출원 시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은 지금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금 공급, 기본화 신보를 통해서 자금 공급 확대하고, 그 다음 멘토링 강화하고, 해외 수출할 때, 해외 수출, 뭐, 전시 사업 같은 것들, 가산점 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규제 신속하기는, 뭐, 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결할 거는 해결해서 하여튼 적극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또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한 건 문의처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팀이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부처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부처 적혀 있고 지원기관 적혀 있고 홈페이지 적혀 있고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하여튼 어떤 신제품이 뭐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